아마 이거 모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작은 곰 모양 젤리. 네, 바로 하리보 골드베렌이죠. 어쩌면 이 젤리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은 물론이고 사실 어른들까지 사로잡은 이 거대한 젤리 제국. 그런데요, 이 달콤하고 친숙한 이미지 뒤에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집요한 경영 철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리보는 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젤리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걸까요? 초콜릿 시장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커져도 다른 회사들이 온갖 신제품을 쏟아내도 왜 하리보는 단 한 번도 초콜릿을 만들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젤리 제국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리보의 100년 젤리 외길 인생,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부터 한번 체감해보고요. 모든 것이 시작된 아주 작은 세탁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들의 핵심 성공 비결인 하나의 황금률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유연성을 분석해보고 또 빛나는 성공 뒤의 그림자는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젤리 왕국이 과연 앞으로도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100년 젤리 외길 인생입니다. 하리보가 왜 한 가지에만 그렇게 집중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그 한 가지로 얼마나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 스케일을 딱 느끼고 나면 아니 저 정도인데 왜 굳이 다른 걸 안 하지? 하는 궁금증이 더 커질 거거든요. 자, 이 하리보라는 회사가요, 사실 비상장 다족 기업이라서 재무 정보를 막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업계에서 추정하는 연간 매출액이 약 30억 유로.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와, 4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직 젤리 하나만 팔아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죠. 이들의 영향력은 단순히 매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하리보 젤리는 전 세계 120개가 넘는 나라에서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나라로 여행 가면 그 나라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이 곰젤리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문화권을 넘어서는 진짜 글로벌 브랜드인 셈이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하리보의 상징이자 핵심 제품인 골드베렌이요, 전 세계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무려 1억 개를 넘어섭니다. 네, 하루에 1억 개요. 만약 이 젤리들을 일렬로 쭉 세우면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해요. 이 단 하나의 제품이 4조 원이 넘는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탁실에서 태어난 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이 설마 아주 작고 초라한 곳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리보의 탄생 신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이때부터 이미 DNA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1920년 독일의 본이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창업자 한스 리겔에게는 가진 게 정말 별로 없었어요. 설탕 한 포대, 구리솥 하나, 그리고 아내의 집 뒷마당에 딸린 작은 세탁실이 전부였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딱딱한 사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1922년, 그의 인생을 바꿀 아이디어가 딱 떠오릅니다. 바로 춤추는 곰 모양의 과일 젤리였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서커스에서 곰이 춤추는 공연이 엄청난 인기였는데 바로 그 트렌드를 사탕에 접목한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스르겔의 비범함이 드러나는데요. 보통 이 정도 성공하면 원래 하던 딱딱한 사탕도 계속 만들 법 하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는 젤리의 가능성을 보자마자 과감하게 딱딱한 사탕 생산을 접고 젤리에 올인합니다. 이게 바로 하리보 선택과 집중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의 아들들이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이 춤추는 곰은 우리가 지금 아는 더 작고 귀여운 골드베렌으로 재탄생해서 전설을 이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나의 황금률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있죠? 왜 초콜릿은 안 만드나? 여기에 대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4조 원짜리 제국을 100년간 지탱해온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 젤리만 고집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하리보의 공식 답변은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젤리를 가장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하죠?
하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자신감과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회사가 초콜릿으로 대박을 터뜨리든 비스킷으로 성공하든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가장 잘하고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젤리라는 영역에서 압도적인 1위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이 전략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에너지 드링크의 제왕 레드불이에요. 레드불도 수십 년 동안 오직 에너지 드링크 하나에만 집중했잖아요. 코카콜라나 펩시처럼 다른 탄산음료나 주스 시장에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죠. 왜냐? 에너지 드링크 하면 레드불이 가장 먼저 떠오르도록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리보도 똑같습니다. 젤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리보, 이 세 글자가 떠오르도록 지난 100년간 모든 자원과 노력을 이 한 곳에 쏟아부은 겁니다. 물론 이게 그냥 고집만 부리는 게 아니라 경영학적으로도 엄청나게 똑똑한 전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 제품군에만 집중하면 생산 공정을 극도로 단순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겠죠. 원재료를 살 때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요. 이건 당연히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또 100년 동안 젤리만 팠으니 젤리의 식감, 맛, 모양에 대한 전문성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즉, 가장 잘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네 번째 이야기, 800개의 얼굴을 가진 곰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할리보의 전략이 정말 그냥 한우물만 타는 고집불통 전략이었다면 아마 100년은 못 버텼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인데요. 하리보 성공의 진짜 비밀은 집중이라는 큰 원칙 아래 숨겨진 놀라운 유연성에 있습니다. 하리보 성공의 진짜 비밀은 바로 집중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젤리라는 큰 카테고리는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현재 하리보가 전 세계에서 팔고 있는 제품 종류가 무려 800가지가 넘습니다. 골드벨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800여 가지 제품은 모두 각 나라의 문화와 입맛에 맞춰서 철저하게 현지화된 결과물들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데 예를 들면 미국 소비자들은 유독 라즈베리 맛인 빨간색 곰젤리를 선호한다는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쵸. 미국 수출용 제품에는 의도적으로 빨간 곰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겁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달걀 프라이나 반지 모양 젤리가 섞인 스타믹스가 거의 국민 젤리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영국 시장에서는 스타믹스 생산과 마케팅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은요, 아시아 전체에서 하리보 매출이 가장 높은 핵심 시장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바로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신제품을 꾸준히 내놓으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적응한 덕분이죠. 이처럼 글로벌 스탠다드 하나만 고집하는 대신 로컬의 입맛을 존중하는 전략이 바로 하리보가 전 세계를 정복한 진짜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빛나는 성공 뒤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년이 넘는 긴 역사 동안 언제나 환호와 박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이 완벽해 보이는 젤리 제국도 몇 차례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어두운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스웨덴 같은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 팔던 한 젤리 제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전통 가면모양을 본뜬 젤리였는데 일부 소비자와 언론이 이걸 두고 특정 인종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인종차별적인 캐리커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거죠. 논란이 커지자 하리보는 결국 해당 제품 디자인이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독일 공영방송에서 강영된 한 다큐멘터리가 하리보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하리보 체크라는 제목의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하리보 원재료의 공급망을 역추적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충격적인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첫째는 젤리에 광택을 내는 카나우바 왁스를 공급하는 브라질 농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장비도 없이 저임금과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걸 현대판 노예노동에 가깝다고 고발했죠. 둘째는 젤리의 주 원료인 젤라틴을 공급하는 일부 돼지 농가의 위생 상태가 말도 안 되게 비위생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하리보의 슬로건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죠. 이 엄청난 비난 여론 앞에서 하리보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문제가 제기된 공급망 전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고 모든 1차 공급업체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를 대중에게 직접 공개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수를 덮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왕자는 계속될 수 있을까?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 넘게 젤리 시장의 정상을 지켜온 하리보. 하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과연 그들의 젤리 왕국은 앞으로도 이렇게 굳건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과 미래의 과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하리보한테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기회 요인부터 보자면 최근 기후변화 같은 문제로 카카오 가격이 폭등하면서 초콜릿 값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간식, 바로 젤리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리보에겐 분명한 호재죠. 하지만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젤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본 전 세계의 거대 제거업체들이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리보 앞에 놓인 핵심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Z세대 같은 새로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00년간 쌓아온 최고의 품질이라는 명성을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즉, 전통과 혁신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반대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100년 동안 하리보를 성공으로 이끈 하나를 가장 잘하는 것이라는 이 황금률. 과연 이 전략은 급변하는 21세기 시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생존 공식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일까요? 100년 제국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리보의 그 유명한 슬로건 있죠. 하리보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어른들도요. 과연 하리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이 달콤한 행복을 주는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어쩌면 이 젤리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